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책 준비하라고 했죠, 그죠? 이 책 준비했으면은 46페이지, 46쪽, 46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쪽 맨 위에 수학에도 모순이 있다. 수학적 확실성 뒤집기라고 했습니다. 수학적 확실성 뒤집기. 흔히 사람들은 수학이 오류가 전혀 없고 가장 확실한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 까닭은 수학에는 정답이 있다는 한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수학은 그 형태가 보편적 언어이다. 중국 수학이나 미국 수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학은 보편적 형태가 보편적 언어다. 그러니까 그냥 만국의 누구에게나 다 통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학에 정답이 있다? 네, 맞습니다. 수학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학의 개념들은 인간이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실들을 반영한다. 수학의 개념들은 인간이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실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밑에 각주에 이제 들어있죠. 사고혁명이라는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학을 왜 배우는가? 예. 근데 수학이라는 학문을 생각을 하면은 진짜 아마 다 재미없어 할 겁니다. 이과 학생들도 물론 재밌어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이과 학생들도 그다지 재밌어 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니까. 근데 수학을 왜 배우는가? 수학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학문일지라도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 학문의 생명은 예전에 이미 종말을 고했을 겁니다. 우리 현실하고 직접적, 간접적,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죠. 수학은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배우기 시작하죠. 태어나서. 커서는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특히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도래했는데 그 이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컴퓨터 등등 전부 첨단 제품들인데 그 안에 수학의 공식, 수학의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제품이 생산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학습한다고 할 수도 있죠. 학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우주의 신비, 우주선이 날아가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우고 다른 행성에, 그죠? 다른 행성에 외계 생물이 존재하는지 어떤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데이터 계산에 의해 가지고 기계를 말하자면 그 일종의 이제 기계잖아요. 우주선 같은 것도 인공위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에 수학적 법칙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죠. 근데 이 가운데 그런 지금까지 읽어봤는 이런 가운데 100% 완전한 답이 존재할까?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가령 1 더하기 2는 3이고 5 빼기 4는 1이다. 맞죠?
그리고 6 곱하기 7은 42입니다. 6, 7이 42. 근데 이제 적어볼게요. 1 나누기 3. 3 나누기 9. 또 여기 해놨죠. 2 나누기 3. 뭐, 이 배수니까 4는 2의 배수고 6은 3의 배수니까 4 나누기 6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앞에 요거 앞부분에 덧셈, 뺄셈, 곱셈은 문제가 안 되는 걸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 책에 나오듯이 0.333 무한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죠. 근데 2 나누기 3, 4 나누기 6은 0.666 무한대입니다. 이 100%입니까? 과연 100%인가? 또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나눗셈처럼 1 나누기 3, 2 나누기 3 이런 것처럼 이 나눗셈처럼 과연 수가 나누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수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여기서는 고등수학이 언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사칙 연산 가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운데에서 나눗셈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유리수라고 답해버리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수 뭡니까? 책에 그대로 한자 뜻, 영어 뜻 보면은 이치가 성립하는 그런 수다 하는 뜻입니다. 나눗셈을 하는 것도 곱셈을 하는 것도 모두가 인간의 현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계속 행하고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 페이지로 넘어가서 47쪽에 6째 줄 단락 봅시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이제 분수를 한번 살펴보죠. 1 나누기 3은 분수로는 3분의 1로 표기한다. 분수는 0이 아닌 정수 n을 m으로 나눈 몫을 가로선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m을 가로선 아래에 그 위에 n을 써서 n분의 n처럼 표기한 수입니다. 분수. 분모분의 분자. 근데 문제는 분수를 계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요 책에 47쪽의 표에 있는 것처럼 봅시다. 이건 분수로 3분의 1로 표시하죠. 근데 3분의 1을 또 써봅시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 1이죠. 근데
밑에는 지우겠습니다. 3분의 1은 1 나누기 3 분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대로 해봅시다. 여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계산을 하면 똑같이 0.333 무한대. 또 요게 이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 3분의 1 계산하면 역시 0.333 무한대. 이거 지금 더했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했으니까 이거 다 더해보는 거죠. 다 더하면은 0.999 무한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이 안 됩니다. 1에 접근하긴 해도 1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건, 자, 이거 모순, 이게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 근데 이걸, 요건 계산, 0.333 계산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요걸 다 더하면, 요 앞에 각각 3분의 1, 요 다시 3분의 1로 써봅시다. 3분의 1. 요걸 더하면은, 이건, 그죠? 1이면서, 동시에 1이 아니다. 이건 1이면서, 동시에 1이 아니다. 이게 모순인 거죠.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수학에도 모순이 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알고 있는 여러분들 무리수, 루트로 표시되는, 루트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원주율, 파이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전부 무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수는 이치에 맞는 게 없다. 그리고 소수, 소수점 그게 아니고 소수. 이건 전부 무한대로 나가는 겁니다. 무한대로 나가는 겁니다. 계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으로만 노트 위에, 공책 위에 계산으로만 끝나고 말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첨단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수학적 규칙, 법칙, 계산법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100%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제품들이. 오류가 모순을 갖고 있는 수학적 법칙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그 오류가 잘못된, 즉 오류가 들어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즉 오류가 잘못된 제품을 생산해 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적 오류가. 아주 좋은 예로 지금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거. 자동차 회사하고 운전자 사이에서 이거 무엇의 문제다 이걸 떠나서 최첨단으로 컴퓨터 시스템처럼 그렇게 제어되는,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완전히 기계식인 경우에 급발진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근데
최첨단 전자식이 되다 하니까 급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풀어내면은 이런 식의 당장 여기서 1을 가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봐도 1이면서 동시에 1이 아닌 게 되는 모순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그런 제품들이 오류가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걸 수학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또 하나 보면은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48쪽 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산 7 더하기 5는 12다. 7 빼기 5는 2다. 5 빼기 7은 빼기 2, 그러니까 이상. 5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다. 옆에 그럼 현실을 봅시다. 7 더하기 7 플러스 5는 12다. 위에 1번, 그죠? 현실에 1번 귤 7개에서 귤 5개를 더하면은 귤 12개. 맞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귤 7개에서 배 5개를 더하면 어떻게? 귤 7개에서 배 5개를 더하면 동어 반복은 하면 안 됩니다. 귤 7개, 배 5개 더하면 뭐냐? 네, 동어 반복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귤 7개에서 귤 5개 했을 때는 아주 쉽게 귤 12개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막혀버립니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남자 7명 더하기 여자 5명은 남자 7명에 남자 5명 그러면 남자 12명 그러면 쉽게 되는데 이래 하니까 어떻게? 예,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논리적인 작업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확장을 시켜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보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사람 7명, 사람 5명 바꾸어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 12명. 이건 뭐? 귤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고 과일 12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과일 12개, 귤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고 그러므로 과일 12개다 하는 걸로 만약 이거 문제를 냈다면은 논리적인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말로 표현을 하건 글로 표현을 하건가. 밑에 봅시다. 그렇다면 3번에 귤 7개에서 귤 5개를 빼면은 귤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귤 7개에서 배 5개를 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뺄셈, 더셈은 과일로 했는데 근데 요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귤 7개에서 배 5개를 뺀다. 빼기 이전에 귤도 7개 있고, 그죠? 귤도 7개 있고, 배도 5개 있다. 바구니 안에 귤 7개와 배 5개 담겨 있는 상태를 먼저 전제를 하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지금 바구니에 담겨 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나는 과일 12개가 담겨 있는 걸로 먼저 전제를 하고서 시작한다. 근데 그 과일은 각각 귤이 7개고 배가 5개다. 과일 12개가 담겨 있다. 그 안에서 그렇게 담겨 있는 바구니 안에서 배 5개만 드러낸다. 그 바구니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귤 7개가 남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글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글도 그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그죠? 여기 옆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귤 5개에서 그렇다면은 귤 5개에서 귤 7개를 빼면은 마이너스 2개의 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또 이 과일 12개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2개의 귤이다. 이게 뭐냐? 12개에 있는 것에서 7개를 빼는 게 아니라 귤만 갖고 굳이 과일이라는 더 큰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개의 귤. 일단 5개는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귤 5개에서 빼기 귤 7개. 이게 여기 이거는 과일이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그냥 귤 그 자체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2개의 귤 그러면은 간단한데 근데 마이너스가 뭡니까? 마이너스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시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현실에 없는 겁니다. 현실에 없는데 마이너스 2개의 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어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고 속에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는 우리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다. 현실에 있는 것은 플러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이너스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현실에 있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수가 뭐지?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피타고라스가 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만물의 원리라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 1, 자연수 이야기하면 1, 2, 3 쭉 나가죠. 이 수가 2가 어디 있습니까? 1은 어디에 있고 이건 약속입니다. 자, 2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2는
2는 하나 더하기 하나입니다. 3은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입니다. 이걸 한 개, 한 개, 두 개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했는 겁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했는 겁니다. 3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눠보면 전부 하나하나 합니다. 이 하나가 없는 게 그럼 뭡니까? 이따가 없는 게, 이제 플러스는 지금 다 생략했는 거니까. 없는 게 뭐냐? 그건 마이너스 2고, 이거는 마이너스 2고, 이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무한대로 나가는 겁니다. 한 개가 있다가 없어지면, 한 개가 있다가 없어지면 이 가운데 0이 되는 게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0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있다가 없어지면 0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은 뭔데? 0이 수입니까? 수를 위해서 이용하기는 해도 0은 수가 아닙니다. 수는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게 몇 개? 몇 개? 한 개. 이게 없어지면 0? 아니라는 거예요. 0은 이따 없어지면 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0은 없는 겁니다. 뭐? 애초에 없는 것을 이용을 할 뿐입니다. 17번 3, 그럼 9 다음에 1하고 0하고 붙여서 우리는 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0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에 들어온 게 0이라는 개념이 수학에 들어온 게 지금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 AD 4, 5세기경,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AD 4, 5세기경에 비로소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죠. 한자로 한번 써보면은 이 1을 U라고 한다면 U의 영어로 쓰면 뭐죠? being. 이것의 반대말이 뭐냐? 뭐죠? being하고 반대말이 앞에 무가 아니고, 이것의 반대말은 nothing이 아니고, nothing은 무라고 이렇게 쓰죠. 유의 반대말이 무이냐? 무가 아닙니다. 이건 뭐? 유의 반대말은 이쪽으로 한자로 쓰면은 이유, 즉 nothing이 아니고 nothing. 뭐 같은가 하면은 내가 호주머니에 지금 이걸 갖고 있는데 유입니다. 갖고 있다, 유. 이걸 잃어버렸어. 내가 잃어버렸어. 그건 무가 아니고 be you, not being.
내가 잃어버려서 내가 갖고 있지는 못해도 어딘가에는 있다. 그게 비유, not being. 그 무는 뭐? 애초에 이 세상에 애초에 이런 게 없었다. 그게 무입니다. 그게 영입니다. 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선하는 거. 이제 수학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고를 좀 더 확장을 시켜봐서 그렇다면 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무란 예를 들면은 무란 없는 것,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무란 무엇인가 물으면 지금 방금 이 하면서 유의 반대말이 무냐 무가 아니라 비유다. 즉 being은 not be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not being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란 무엇인가 물으면 없는 것, 없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 애초에 없던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애초에 없던 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플러스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적어도 내한테서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제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없는 것, 무는 애초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무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없는 것, 없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정의를 내리는 게 되어버립니다. 무를 정의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무라는 단어의 단어적 의미로 정의를 내리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 정의 내리는 게 영어로 뭐죠? definition. 정의 내리는 게 definition. definition의 뜻은 또 뭐죠?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한계지음. 이 한계지음이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계지음으로 해서 구별하는 게 됩니다. 데피니션의 뜻이 결국 뭐냐? 이런 식으로 무라 무엇인가 물으니까 대답을 없는 것 없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다면 정의 내리는 게 되는 것이고 즉 데피니션 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무가 아닌 다른 것과 한계를 지우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한계를 설정을 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사고를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사고를 잘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어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애초에 없던 거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물어야 돼요. 사실은
하시는 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을 문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현, 말로 표현하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계속 수학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역시 이 책에 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또 물어보죠. 점이란 무엇인가? 기하학에서 저는 점이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 찾아봤다면은 봅시다. 사전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봐도 좋고 뭐 폰으로 검색해봐도 좋고 찾아보면은 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도 부피도 질량도 같지 않으면서 단지 위치만 표시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크기도 부피도 질량도 길이도 두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위치만 표시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크기도 부피도 질량도 길이도 두께도 안 갖고 있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현미경을 갖고 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느냐는 거죠. 그죠? 크기, 부피, 질량, 두께, 길이 등등 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갖고 위치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찍는다. 내가 자 얘기해.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아주 작게 했다 합시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뭉뚱하네. 너무 크다. 다시 작게. 나는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일까요? 일반 강의실에서도 나는 지금 저 뒤쪽에 앉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찍어놓고는 보입니까? 묻습니다. 앞쪽에 앉은 학생은 왜냐면 지금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쪽에 앉은 학생도 안 보여. 점을 찍는다고 하면서 안 보인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점 보입니까? 아마 보이지 싶어요. 근데 역시 저 뒤쪽에 있는 학생들은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인다면 좀 더 보이게 해봅시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이거는 보이지 싶은데 네, 이게 점입니다. 근데 보이면 점이 아니죠. 크기도 부피도 질량도 두께도 길이도 없는데 볼 수 없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보여서는 안 되는 건데. 기하학은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만큼 이렇게 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에 들어있는 모순도 그렇고 기하학에 있는 모순도 그렇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 점은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기하학에서 뭐 이만큼 크게 점을 찍고 그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선은 뭐냐? 역시 여러분들 일시정지 해놓고 검색을 해보면 선은 점의 집합 내지는 점이 움직인 자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점의 집합 내지는 점이 움직인 자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점이라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꺼놓고 좀 더 진하게 꺼야 여러분들 잘 보이겠죠. 쭉 꺼놓고 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선은 확실하게 보이죠. 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그 점의 집합 혹은 그 점이 움직이 자치라고 해가지고 이걸 더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 책 그죠? 46쪽 이거 해놨잖아요. 수학에도 모순이 있다. 수학적 확실성 뒤집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점과 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학은 굉장히 제일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논리학이라는 학문 제외하고 그냥 수학 제일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 논리적인 이유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과 기하학은 엄밀하게 당연히 다르지만 근데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점과 선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전혀 모순이 없고 가장 확실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학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존재할까? 그것들을 그런 모순을 찾아내서 올바르게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 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바탕이 돼야지만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여러분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평소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말도 글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의 전환. 관점을 전환하라. 관점 전환하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보다도 180도를 뒤집어 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180도 뒤집어 보라. 180도 같으면은 360도 같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띵 도는 거지만 180도 같으면은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떤 누구고 간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뭐 배반했다, 변절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관점의 전환,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점이 여기라고 합니다. 이 지점. 보통 관점을 전환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곳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시다. 이 한 곳만 바라본다고 합시다. 근데 180도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걸 1도라고 현재 서 있는 곳에서 현재 생각하는 것에서 현재 서 있는 곳에서 현재 생각하는 것에서 1도만 틀어서 보라. 생각하는 것 관점을 1도만 살짝 틀어서 다르게 보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 같으면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을 180도 같으면은 이게 이제 왼편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쪽으로 보는 이게 180도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1도만 틀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연결 쭉 연결해 봅시다. 이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자 여기까지가 1년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은 1년 다음에 10년, 20년, 10년, 20년 정도 하면은 이게 이 사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겠죠. 점점 더 커지겠죠. 이만큼 지금 오늘 이 시간 요 지점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는 이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1도만 관점을 전환해서 보더라도 시야가 넓어진다. 사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들 잠재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이야기, 시야가 넓어진다는 이야기.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것을. 그러니 이론적으로 뭔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행동에 옮겨봐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게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도 먼저 전제돼야 할 것,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거창하게 180도가 아니라 1도만 바꾸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것도 의식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또 이야기합니다. 몸도 마음도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네, 건강한 여러분이 되고 나도 건강하게 그렇게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